가시죠. 네. 낙엽 소리가 좋네요. 산에 자주 다니세요? 자주. 주말에도 갔다 왔어요. 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노도산. 아, 먼 곳을 또. 지리산 말고. 아, 예. 노고단 다녀오셨으면 지금 걸음걸이가 좀 시원치 않으시겠죠? 여기에 올 여름까지 여기서 물가치가 네. 둥지를 틀었었어요. 여기 지금은 그 새 둥지를 띄어가지고 저희 그 환경보호단체 갖고 있어요. 연구하라고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미새가 새끼들 먹이고 살리고 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미산은 새들하고 사람하고의 공간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뭐 사람이든 새든 함께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산이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럼 환경적으로 그 새들이 살기에 좋았던 환경이었던 거네요? 물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타협한 것 같아요. 자연하고 인간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여기서 자리를 틀고 인간에 의해서 천적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산고양이가 많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산고양이 집이 바로 이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고양이는 맨날 여기 있는 물가치 잡아먹으려고 늘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늘 사람이 다니니까 결국에 사냥엔 실패를 하고요. 새를 잡아먹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날아다니는 데를 고양이가? 네네. 제가 그거를 실제 사진을 찍었었고 보통 지상에서 거의 한 1.5m를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이 있으면 나무를 밟고 뛰면은 저 중간까지는 가뿐하게 올라가죠. 네. 대단합니다. 네. 뭐 굉장히 빨랐어요. 물가치는 여기는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물가치는 지금 성미산 전체에 따지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체수는 10가족 곱하기 보통 알을 3개에서 5개 정도 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 보면 대략 뭐 한 50여 마리 정도? 그 정도 이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아, 소리 자체도 다르고요. 그 까치 그 크기 자체도 까치가 좀 더 크고 색이 더 짙고 물까치는 약간 그 회색 계열의 색이 좀 더 강하고요.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물까치는 머리 부분이 약간 동그랗게 생겼는데 까치는 조금 각이 져 있고 그래요. 네, 그런 물가치가 굉장히 가족주의적인 네네. 새예요. 그래서 모여서 지내면서 같이 방어하고, 네네, 까치보다는 얘가 더 그렇고, 그 특이한 거는 그 새끼를 낳으면 같이 키워요.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웃들이 다 같이 키워서 말하자면 공동 육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죽으면 보통의 자연의 동물들은 엄마가 죽으면 새끼는 방치돼서 죽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마가 죽어도 이모, 삼촌,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가 다 같이 키워주기 때문에 아예 새끼가 죽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 그 물가치 한 마리가 죽으니까 주위에서 모여들어서 그 사체를 바라보는, 잠시 동안 바라보는 마치 추모하듯이 그런 것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좀 그런 우애가 깊고 그리고 또 머리도 좋고 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새로 알려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제가 촬영해 본 바로는 이모까치, 고모까치가 같이 날라와서 먹이도 주고 확실히 이모고 그거 주고 그렇게 가족들 그 가족애가 굉장히 강한 새로 알고 있어요. 네, 가시죠. 제가 2012년도에 이쪽에 서당을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강의를 하는데 늘 제가 살던 데가 오대산이라 오대산 같은 산이지 않을까 싶어서 성미산에 올라왔는데 그때만 해도 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글 공부도 하면서
뒷동산을 같이 좀 오대산처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서 자생하던 식물들의 씨앗을 받아다가 조금씩 심기 시작했죠. 오대산에서 받으셨어요? 네네네. 직접 채종을 해갖고 와서 이제 심게 됐는데 그때 초기에 심었던 애들이 원추리 그리고 벌개미치, 원출이라는 게 식물이 됐네요. 꽃 이름. 네네네네. 그리고 거기 또 뭐 참치 참치. 그리고 동작꽃 동작꽃. 네, 요런 아이들 해가지고 한 15종 정도 식물들 표본을 가지고 와서 심게 됐죠. 네. 참치는 그 취나물. 아, 취나물. 네. 참치구나. 네네네. 아, 그래서 그거는 나물로도 쓰지만 그게 이제 보통 뿌리 식물들 중에 그 번식률이 좋아요. 근데 이제 성미산에는 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뿌리 식물들, 그러니까 뭐 더덕이라든지 둥글레라든지 그런 원추리라든지 알뿌리 식물하고 그리고 옆으로 잘 번지는 식물들이 벌개미치, 참치 이런 종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적당하게 섞어서 심어 놓으면 어디쯤에 잘-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이런 내리막 아니요, 그 산 속에 산속에. 이 산길이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 속에다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심겨져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뽑아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산 깊은 속에다가 심어놓고 걔네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관찰하게 됐죠. 그렇게 성미산을 돌보시면서 그러면 변화된 점이 좀 있으세요? 네, 큰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 식물이 심겨지고 그 주변에 이제 옹달샘을 작게 하나 만들었어요. 뭐 실제 뭐 물이 솟거나 하진 않지만 비가 오고 나면 나무 뿌리로부터 물이 떨어지어서 물이 고이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고 그 옆에 추가로 빗물을 받아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해가 지나니까 그 지표면 아래로 한 10cm, 15cm 그 사이에 수분 함량이 기존에 한 1000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지렁이, 곤충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결과 그거를 잡아먹는 새들, 쇠박새, 박새, 뭐 곤줄박이 등등 이런 텃새들이 와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모여드니까 산고양이도 오고 너구리 쪽제비도 오고 그 다음에 걔네들 사냥하는 맹금류인 솔부엉이, 새호리기 그리고 여기에는 떼까치라는 새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와서 사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보면은 노랑 돼지박이가 그 옹달샘 주변에서 사냥하다가 저한테 찍힌 장면도 있어요. 지렁이 사냥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성미산에서 걔네들이 사냥할 땐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입에 무는데 옹달샘 주변에서는 한 10마리 정도의 지렁이를 사냥해서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생태계가 이렇게 변화를 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또 실제 또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우리꽃이 늘어났어요. 새들이 그 씨앗을 먹고 주변에다 배설을 해 놓으니까요. 그 주변에 가면 우리꽃이 상당히 개체수가 많아졌죠. 그게 8년 동안 일어난 변화들이에요. 동식물 개체수와 종류가 이렇게 많이 확대됐다 이런. 네네네. 실제 늘어났고 시스템이 되게 이기적이네요. 그게 정말로 하나가 연결되면 나중에는 한 10, 100, 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확인해서 아, 산이 그냥 어느 뭐 길을 내고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이 복원할 수 있게 뭐 하나의 단서만 주더라도 자연 스스로가 충분히 그거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인을 했죠. 또 실제 그 현장들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산이 스스로가 치유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걸 보고 아, 우리 사람들도 이 산에 와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치유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생물 종류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생물종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먹이 그물이 풍부해져서 개체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생물종이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숲이 건강하냐 건강치 않으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종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뭐 씨앗이나 열매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걸 먹고 사는 곤충이나 새들도 풍부해지고 점점 이제 그렇게 먹이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걸 먹으러 오는 뭐 이제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생기고 이제 숲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새오르기나 이런 아까 솔보엉이 이런 맹금류 같은 것들이 오는 경우는 먹이가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사나무 열매인데요. 빨간색 그죠? 근데 이 빨간 열매들이 빨간 열매가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새들이 빨간색을 좋아하고 잘 보거든요. 그래서 씨앗들은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식을 하면서 그 멀리 가야 되잖아요. 자기 그 엄마 나무 밑에 있으면 햇빛이나 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떠나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날아가는 것도 있고 깃털 달고 날아가는 거, 단풍나무처럼 날개 달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먹히는 거예요, 새들한테. 근데 잘 먹히기 위해서 빨간색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랜 진화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항상 물어봐요. 이건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다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정말 오랜 세월의 진화의 결과입니다. 신기해요. 이거 볼 때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거는 정말 새들의 또 시력이 인간의 한 70배 정도가 좋대요. 그래서 멀리 여기 병아리가 걸어가는 걸 저 위에 있는 매가 보고 오잖아요.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요거 잘 보이기 위해서 새한테. 네. 새로운 사실. 숲해설 할 때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네. 보통 산에 가면 가로등이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산은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굉장히 높고 밝아요. 근데 그게 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산에 사는 생물들한테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자연은 원래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두운 게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자연의 모습은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 46억 년 동안 계속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인간이 이제 밤에도 밝혀놓게 되면 그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서 생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생물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구석기 시대까지 숲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숲을 떠난 지는 불과 100년도 안 됐다고 해요. 숲과 아주 밀접하게 살아오면서 인간의 생체 리듬도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고 그래서 낮에는 뭐 근육이라든지 또 이렇게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고 밤에는 그것이 쉬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서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밤에 불 밝혀놓고 밤에도 일하고 밤에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고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생체 리듬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병도 생기고 특히나 신경계통의 질환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밤낮이 바뀌는 것들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다고 해요. 당연히 동물들도 그런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 할 때마다 정말 망설임 없이 대답해 주시는데 숲해설가로서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네, 제가 처음 숲해설가가 됐을 때는 사실 좀 오해가 있었어요. 숲해설하면 숲에 가서 생물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일을 하면서 그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유치원 아이, 유아들부터 어른들까지 폭넓은 대상을 연령층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숲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물의 이름이나 생태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좀 더 숲과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고 이를테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건 왜 이럴까? 뭐 이 열매는 왜 빨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숲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숲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DNA가 숲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숲이 필요한데 숲은 좋은 거고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 숲에 오면 즐거운 추억을 갖고 숲에 오면 즐거운 기억, 즐거웠던 기억 이런 것들이 숲을 사랑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아이들한테는 숲에서 즐겁게 같이 노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해주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생물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어떤 교훈을 많이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 또래의 엄마들한테 해설을 할 때는 새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을 해서 떠나보내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저희 연령대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앓거든요. 자식이 커서 떠나고 나면 굉장히 심해요. 갱년기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이제 자연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렇게 자연에서 아이를 키우고 떠나보내는 게 자연의 이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기가 좋아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인문학적인 사람의 삶에 인간의 삶을 좀 더 슬기롭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게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그러면 숲 해설가가 되기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전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으려는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새 이름 무슨 이름 많이 외워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게 된 계기가 제가 한 4년 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아팠는데 그때 이제 아픈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약도 많이 먹고 치료를 해도 안 나았는데 어떤 분이 숲으로 한번 가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동네에 있는 야산에 매일매일 가서 기운이 없었거든요. 밥을 못 먹어서. 근데 가서 좀 앉아 있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 힐링이 되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숲이 정말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이구나 하면서 관심이 생기고 숲에 자주 가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저 아는 지인들이 그러면 숲 해설가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했어요. 좀 신기한 거는 그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일시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권하는 걸 보고 이게 내가 갈 길인가 싶어서 양성과정에 등록하고 공부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숲에 자주 나가서 저의 건강도 좋아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많이 접하면서 제가 배우고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삶의 지혜 같은 것들도 많이 얻고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져서 그리고 또 보람도 있잖아요. 숲을 보호하고 또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보람도 있고 해서 이 직업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성미산 말고 서울 안에서 추천해 주실 숲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주로 이제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데 서울도 숲을 많이 조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주로 가봤던 것은 백사실 계곡이라고 저쪽 종로구에 있는 백사실 계곡이 보존도 잘 돼 있고 사실 계곡. 네네 거기 계곡도 있고 수종도 부암동 쪽에. 부암동에 노동용 산다고 있어요. 예예. 거기에는 또 도롱뇽이 살 정도로 물도 깨끗하고 환경이 좋거든요. 그쪽이 깊고 북한산 그쪽도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네.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서울에는. 네. 여기는 성미산에서 유일하게 물이 흐르는 계곡이에요. 근데 이제 건천수예요. 그러니까 봄 그리고 이른 가을까지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물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거의 물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여름에 큰 비 올 때만 잠깐 한 2, 3일 정도 봤는데 이제 우연히 제가 그걸 발견하고 몇 년을 관찰하다가 이제 제가 마포구청에 제안을 해서 이 공간을 이제 조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계곡에 있는 돌 하나하나도 제가 매일같이 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원형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 생태 연못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물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비가 와서 물이 고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땅 속으로 스며드는
자연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를테면은 논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산흙이 쌓이고 뻘이 되고 다져지고 하다 보면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위에 물이 늘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 논물 되듯이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공사를 하기 전만 해도 저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비도 많이 왔지만 이걸 하고 나서 저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여기에 고이고 그 고이는 물들이 이 주변 나무들이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충분하면 나무에서 다시 물을 내보내주고 그래서 상호 연동작용을 하니까 여기 이제 지표면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도 땅 속으로는 수분 함량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로 물이 고이면 성미산의 새들이 목욕을 하러 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늘 목욕을 못해서 애들이 좀 깨제제했어요. 황사에 뭐 이런 먼지에. 근데 이제 물이 차고 나니까 목욕을 자주 해요, 여기서.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면 애들 건강 상태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곤충들이 또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먹이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묘산에 이제 새들의 개체수 또 다양성 상당히 이제 풍부해졌죠. 불과 한 1, 2년 만에 새들한테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연못이에요. 일부 주민들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딴 걸 하지,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이게 저 위에서 건천수맥이 터져서 유일하게 흘러내려가는 성묘산의 계곡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곡이 물이 더 많아져서 늘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 공간이 이 나무나 새들한테 생명수가 되기를 바랬었던 거죠. 성미산에서 숲하고 나무에 조금 더 좋을 만한 그런 활동 같은 게. 성미산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도토리 나무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성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도토리 열매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가 땅에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자 1년 후에. 그랬더니 올 봄에 도토리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들하고 심어준.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을 내고 심다 보면 산의 변화가 더 가속화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곧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도토리 열매를 모아가지고 성미산에다가 심어주는 운동을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토리 나무가 많아지면 그 왜 선생님 그 도토리 나무가 수분 함량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뿌리 활착이 되고 나면 산에 물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 자체가 정수기,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하죠. 뿌리가 나무가 없으면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아니면 증발해 버리거나 사막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그런데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이제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어떻게 내보내냐면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나뭇잎을 통해서 한여름에 이제 광합성을 할 때 그 수증기가 돼서 잎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왜 나무가 많으면 숲에 여름에 왜 나무가 많으면 시원하냐면 그 증산작용을 하는데 이 수분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순간에 기온이 떨어집니다. 주변에. 그래서 예,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많아지면 그만큼 물의 함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기온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산소도 만들어주고 이산화탄소도 줄여주고 미세먼지도 줄여주고 또 물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온도도 낮춰주고 이런 엄청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실제 또 여기 여름철에 기온을 재보면 이쪽의 계곡 쪽 기온이 좀 낮아요. 또 실제 바람길이 일로 통과하면서 요 작은 계곡 돌에 부딪혀서 바람이 냉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로 물이 흐르니까 훨씬 더 그 기온을 낮춰주고 더 청량한 공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이 이 나무가 심겨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 인간들한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특히 도시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못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생물 다양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생물 다양성의 차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전자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숲이 건강해지고 곳에 사는 이제 생물들도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태계가 하나가 더 생긴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산림 생태계라면 습지 생태계가 하나 더 생긴 건데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여기 사는 생물 종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숲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실제 여름에 상당히 많은 곤충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도서관 근처 성미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이민영 회장님과 나은경 숲 해설사님의 멋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마디씩 소감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은채지. 일단 물론 업무 때문에 이렇게 책축제 컨텐츠 제작을 위해 왔는데요. 성미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돼서 되게 알찬 시간이었고, 저는 또 마침 이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찾아와서 팀장님과 같이 성미산 살리기 활동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팀장님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가을날에 이렇게 멋진 설명과 함께 성미산에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오늘 좋은 시간, 좋은 해설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미산 8년 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제가 사진을 20만 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봤고 또 다양한 동식물이 죽어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성미산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산을 조금 더 많이 아시고 함께 산을 이용하시면 산도 건강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건강한 삶을 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숲 해설가로서 숲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해설을 하면서 항상 숲이 사라져가고 훼손되어 가는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숲을 어떻게 살리면 좋겠다, 건강한 숲으로 되살릴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곳에 와서 답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성미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